하버드의 상위 1%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 속지 마라. 그물이 배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물은 물에 있을 때 돈을 벌어온다.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 노력을 강조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의 천재성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스티븐 킹은 재능은 식탁에서 쓰이는 소금보다 흔하다 라고 자신의 노력을 좀 더 기품 있게 포장하기도 했죠. 빌 제임스는 수천 명이나 되는 성공한 선수들의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노아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혁신가와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노아 곡선 두 개를 상호 배치해서 어느 나이대, 어느 시간대, 어느 때 최고의 어떤 성능을 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두뇌 처리 능력이 높은 순간은 10대 후반입니다. 올림픽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는 20대, 그리고 수학자, 물리학자로 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는 30대. 또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나이는 40대가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린 세계적인 CEO들의 평균 나이는 55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면 제 아무리 유용한 사람이라도 꺾여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이트 실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곡선에는 소음이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지독할 정도다. 평균은 밑에서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과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우상의 추락을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이론은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노아 곡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은 딱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부담 속에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둘째로 우리가 전혀 별볼일 없다고 조명을 꺼버린 선수들이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부활하듯 날아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자, 완만한 성공은 평균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완만한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뭐 누구든지 다 그 가파른 높낮이가 있는 거죠. 자, 신호의 힘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에 둘러싸여 있고 그럴수록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이 성공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들은 그들을 악순환으로 더 경제에서 밀려나게 만든다고 하죠. 그들을 관찰할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의욕적으로 풀려 하지도 않고 이미 자신이 풀 수 없다고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클로드 스틸의 실험에서 공부를 못한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주변의 신호를 차단하자 그들의 성적이 2배가량 확실하게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연구에서 외향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온전히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지금의 환경 신호를 차단하고 목표를 온전히 집중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환경 신호를 차단한다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집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 교수 리처드 니베슨의 관찰 결과를 보면
전문직 부모는 시간당 2,000개의 단어를 아이들에게 구사하지만 노동계층의 부모는 고작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3살만 되어도 전문직 가정의 아이는 3천만 개의 단어를 듣게 되지만 노동계층계는 2천만 개 이상은 듣지 못한다고 하죠.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학습량에 상당한 차이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심리자 로랑베그의 지적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은 상당 부분 타인의 판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스틸도 그 잘못된 판단을 차단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의지보다 의지를 만든 긍정적인 신호들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각자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등이라면 1등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꼴찌라면 결코 1등처럼 행동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평범해지는 신호를 받습니다. 평범한 신호를 받은 학생은 아무도 내가 똑똑하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평범하니까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주변의 신호가 1등의 신호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그 신호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적인 신호는 받아들이는 대상이 자기 신호라고 생각해야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호의 효과는 적어도 개인에게 분명히 차단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교실에 가서 몇몇 중위권 학생들을 불러내어 너의 인지사고력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 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들의 성적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죠. 학생들이 내가 던지는 신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차단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치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은 스틸 교수가 선물한 차단의 막과 같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해야 한 때다.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의 본질에 다가갈 때 우리는 그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버드에서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블랙 다이아몬드 이 그래프를 보면 부정적인 신호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는 신호가 차단된 집단과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는 신호가 형성된 집단을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도표를 보면 오른쪽에 찌그러진 깡통처럼 눌러진 여학생들의 점수를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보면요. 신호를 받지 않았을 때 남학생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던 성적표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너와 같은 부류가 못했다는 신호를 받았을 뿐인데도 실제로 형편없이 성적은 내려간다는 거죠. 스텔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되는 신호를 받았을 때 눈에 띄게 점수가 내려간다고 연구 결과 정리를 했죠. 자신의 열등감은 누구에게는 우월감의 재료가 된다는 그레이의 연구 결과가 바로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지, 노력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때야 의미 있는 노력이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는 아이들은 현재의 실력과 상관없이 정말 위대한 꿈에 다가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두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공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면 평범한 신호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평범한 재능을 최고로 지휘하는 법은 가장 강한 차단과 가장 강한 내면 속의 신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외부 신호는 차단하고 내면의 신호를 찾는 거죠. 사회가 그들의 재능을 세상에 밝히려 할 때는 우리는 그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만의 블랙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블랙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회적 신호를 차단할 때 노력 이상의 순간을 완성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혁신적인 발견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의 주된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천재는 없다. 만약 세계가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를 끈질기게 추구한 노력에 의한 것이다. 10년간을 매달아 최초로 증기기관을 만든 한 공장 노동자처럼 말이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우러러보는 천재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없다. 누구나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 끈질기게 추구한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요. 2.5cm의 발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케더믹 공법인데 1780년도 당시 도로로 마차를 몰고 가다 보면 움푹 패인 진흙 구덩이로 인해 전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움푹 패인 홈에 스스로 놀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면 마차가 타고 있는 사람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맥케덤이라는 어떤 상인이 그 대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리 표면이라도 2.5cm가 넘는다면 도로 건설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작고 조각난 돌로 이루어진 도로는 흙과 혼합되지 않더라도 매끈하고 단단하게 하고 내구성이 있다. 이런 거죠. 바로 2.5cm입니다. 돌의 한 면이 2.5cm가 넘는다면 그것은 바로 전복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했을 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이것을 그 도로를 구성할 때 이러한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기울은 것은 어떤 배수로의 수로 형태인데, 자, 이와 같이 그 어떤 구성을 기초층 단계가 8인치 사이즈, 기초층 단계를 짱돌 어떤 하나의 돌보다 자그마한 돌로 해가지고 어떤 2.5cm라는 2.5cm라는 어떤 그런 균일한 간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완충 작용을 주기 위한 어떤 도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당시에 산업혁명을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단 한 명의 엘리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5cm를 발견하기 위해서 맥케덤은 정직하게 48,000km를 달렸고 와트는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증기기관에 도전하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파헤쳤다고 합니다. 그들에겐 자신이 안 된다는 신호는 없었고 대신 자유롭게 매달리고 싶은 주제를 끈질기게 추구하며 노력했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삶의 규정이 좋았던 것들에 대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부의 신호를 차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었습니다. 외부의 신호를 차단하고 내부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